비운의 축구 천재 이승우와 전북현대의 리그 우승. 전북현대는 11월 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 이벤트 홀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우승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거스 포획 감독을 비롯해 주장 박진섭과 이승우, 송범근, 전진우, 최철순, 홍정호가 참석했다. 지난 시즌 강등권까지 몰리는 굴욕을 당했던 전북은 신인 거스 포획 감독 지휘 아래 33라운드 만에 K리그1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등 한 시즌 만에 명가 재건을 이뤘다. 우승 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승우는 진우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올해 들어 무실점 경기도 많이 펼친 범근이도 절반 정도 지분이 있다. 중요한 게 골을 넣는 선수와 골을 막는 선수다. 진우와 범근이가 50%씩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며 나는 많이 못 뛰어서 한 게 없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지난해 7월 수원FC를 떠나 전북에 입단한 이승우는 시즌 초반 주전급으로 분류됐지만 포옛 감독이 전술을 바꾸면서 후반 교체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리그1 35경기 중 22경기 960분에 나섰지만 주로 교체 투입됐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포옛 감독이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승우가 자연스레 벤치로 가게 됐다. 스페인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나눴다. 아무런 오해 없이 솔직한 소통이 가능했다라고 돌아보면서 항상 너가 필요하다고 직접 말했다. 이승우도 상황을 잘 이해해주면서 좋은 대화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출전 시간을 놓고 고민이 깊었던 이승우는 당연히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전북에 남아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선수들과 잘 지냈다. 선택은 감독님의 몫이다. 당연히 감독님께 화도 많이 났다면서도 결국 선택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다.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잘 지냈다라고 덧붙였다. K리그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우승의 감격을 맛본 이승우는 제2의 최철순이 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20년을 해야 하는데 40이 넘어가는 나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제2의 홍정호라도 되고 싶다고 웃으며 전북은 K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에 온 이유도 우승하고 싶어서 왔는데 1년 만에 목표를 이뤄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선수를 꼽는다면 단연 이승우입니다. 그는 유스 시절 아시아의 메시라고 불리었지만 세계급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아직 성장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전북 현대의 우승과 함께 그와 팀 간의 케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팀 전술과 그의 역할은 적합했는지, 승리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팀과 선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북현대와 이승우의 케미는 전술적 상성은 존재하지만 출전 연속성이 흔들린 탓에 화학 반응이 부분적으로 그친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팀은 우승을 했고 이승우 본인도 잔류와 재도전 의지를 밝히며 접점을 넓히는 중이라 확장 여지는 충분합니다. 2025년 전북은 강한 규율과 일명 골들룰이라 말하는 포지션별 디테일을 바탕으로 압박 전환, 규율형 축구로 리바운딩했습니다. 포에선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성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선 자원이 필요했고 이승우의 퍼스트 터치, 커딩, 그리고 연계는 이러한 철학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즌에선 좌측 인버티드 윙이나 세컨톱, 임팩트 조커 내지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용되는 빈도가 높았고 전술 요구치인 수비 전환과 집단 압박 타이밍에 맞춰 투입 시간이 유동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 순간에 폭발력을 투입하는 부분 최적화에 머문 측면이 있었습니다. 공개 집계에 따르면 리그컵 합산 22경기, 3골 1도움 수준의 산출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팀 우승 퍼즐의 보조 화력으로는 유효하나 확실한 주전 또는 주도권에 이르기엔 부족한 볼륨입니다. 출전 시간이 분절된 점이 누적 생산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세부 지표에서도 슈팅 26회, 기대 득점 4.6 대비 득점 3 정도로 기대값 대비 마무리 효율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박스 진입을 동반한 터치와 돌파 시퀀스에서의 장점은 여전했습니다. 팀과의 케미 측면에서는 우승 스쿼드 내에서 역할 수용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비쳤고 미디어 데이에서도 제한적 출전에도 불구하고 잔류 결심을 밝히며 팀과의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라커룸 케미와 문화적 적합성의 플러스 요소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시즌 중 출전 시간과 기용 방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는 선수 코치진 간 역할 정의의 재합의가 필요했음을 시사합니다. 케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기 모드에서의 일관성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팀의 통산 10회 우승이라는 성과 속에서 부분 기여는 명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술적으로는 호환되나 확실한 첫 선택의 지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개인으로는 전북에서 첫 커리어 우승을 거머쥔 시즌으로 상징성은 확실합니다. 다만 본인 개별의 커브를 끌어올리려면 출전 연속성과 마무리 효율을 동시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 하프 스페이스 전진과 컷백 생산을 코어 미션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 투입 시 70분에서 85분까지 하이프레스 트리거 담당을 명문화하여 이승우의 롤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러닝메이트로서 좌측 풀백과의 오버랩, 중앙 10번가의 리턴 패스, 그리고 소규모 패턴 두세 개를 시즌 초부터 반복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저득점 구간을 근거리 원터치, 니어포스트 마감 루틴으로 대체하여 피니시 능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상대 라인이 느슨해지는 60분 이후를 표적화해 교체 카드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전북은 포의 체제에서 규율, 전환, 강도를 팀 정체성으로 굳혔고 이승우는 그 틀 안에서 임팩트 조커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방고정 주전으로 올라설 기술과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술적 합의와 마무리 효율이 20에서 30% 개선된다면 내년엔 케미 완성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중국 매체는 과거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있던 이승우 선수가 피파의 징계를 받아 3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던 것과 그로 인해 기량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사로 냈습니다. 매체는 이승우의 한계로 피지컬 매치업, 에어리얼 수비 전환,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전진 패싱이 빅리그 주전 기준으로는 부족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이 점이 아쉬웠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한국으로 리턴하여 수원FC에서 득점과 임팩트를 회복한 뒤 전북으로 이적, 2025 시즌 우승 경쟁에 기여하며 국내 최상위권 자원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리그 레벨과 역할 최적화의 성과이지 유럽 빅5 기준 월드클래스의 궤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승우의 커리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부침이 아니라 청소년, 천재가 어떻게 시스템의 불운과 성장 공백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그에게 피파 징계가 없었거나 유럽 초기에 더 안정된 팀과 코치진을 만났더라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구에 만약은 없고 그는 지금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여전히 스피드와 상상력으로 경기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세계 무대의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자신의 무대에서 다시 피어난 별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승우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제 고작 그의 나이 27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